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다 오셨습니다. 일단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JYP 박진영 정치비평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최강 멤버와 함께 뉴스 다이브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국회 앞에서 저녁에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던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 참석이 예정돼 있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불발이 됐죠. 경호상의 문제로 불참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꽤 추웠거든요. 많이 너무 추웠어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열기와 열정으로 저 자리를 데워주셨어요. 1년 전 그날처럼 각양각색의 깃발, 그 깃발들이 진짜 기발한 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응원봉. 그리고 저는 인상적인 게 요새는 뭐 나오는 그 노래들의 레파토리가 워낙 다양해서 어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들렸고요.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도 들렸고, 그리고 위플래시. 예, 진짜 다양한 노래들이 교차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건데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선언문을 냈는데 우리 민주주의와 시민이 승리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밝혔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통해서 했던 말도 지칠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모두가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란 관련된 뉴스들 그 외의 뉴스들 다양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 속보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조금 전에 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라는 내용까지 대변인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청탁 관련해서 문진석 의원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가 촬영이 되면서 알려졌고요. 이 이후에 지금 이틀 지나는 사이에 결국은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왜 김남국 비서관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사직을 표하면서 그러니까 뭐 더 일이 이게 정치 논쟁으로 번지는 걸 좀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뭐 관련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논평도 계속 내고 이걸 하여튼 연결고리로 지렛대로 해가지고 반격에 굉장한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는 입장이니까 네. 오는 문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이제 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도 이제 호칭뿐만 아니라 이제 김현지 비서관을 다시금 환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내란 특검에서 오늘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재판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재판에 넘기게 된 거고 그 외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이은우 그러니까 KTV 원장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했던 사람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그리고 김신 역시 그 경호처의 가족부장인가 그랬었죠. 네. 이 멤버들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내용까지가 지금 오후 상황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건희 씨 관련돼서 구형이 있었어요. 결심 공판에서 특검에서 구형 15년, 벌금 20억. 사실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요. 또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 명태균 씨로부터 한 2억 원이 넘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으면서 돈을 주지 않고 공천을 해줬다는 건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피선거권 박탈 등과 관련해서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뭐 100만 원인지 집행유예인지
그렇죠. 실형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처하는 음. 상황이 만약 정치를 하기로 했으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 선고를 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4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도이치모터스와 그 통일교 알선 수재 두 가지를 합쳐선 11년. 예. 그러면 도합 만약에 구형대로 나오면 15년형을 네. 선고받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 뭐 벌금에 추징금까지 25. 예, 쭉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에서 양형 기준 범위 내에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구형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예. 봐줬잖아요. 15년으로. 최순실 씨가 18년 받았는데 어떻게 한덕수 씨가 15년 구형을 받을 수 있냐.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 덕분도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사실 뭐 점에서. 여러 개 혐의 중에 일부니까요. 네, 앞으로 예. 계속해서 기소될 예정이어서 저는 어제 김건희 씨가 막 몸을 이렇게 좀 휘청휘청거리고 이렇게 양 옆에 변호사들이 잡고서 가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거꾸로 쓰고 그렇죠. 나오고 뒤집었어. 되게 불편한 듯한 자세로 그리고 오후 재판에서 내내 엎드려 있었대요. 예. 그 재판 다녀온 이제 분한테 직접 제가 확인을 했더니 원래 그 전에도 자기 몸 안 좋다고 좀 엎드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는 아예 그냥 완벽하게 엎드려 있었었는데 그냥 판사님이 더 이상 이제 그거를 제지를 안 하더라. 이제 끝날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냅둔다. 근데 구형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엎드려 있다가 15년 이러고 일어나. 멈칫했대요. 그리고서 울컥울컥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못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세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그 어떤 하나의 변곡점 그거는 바로 그 세강자 이준수라는 사람과의 문자가 이제 터지면서 자기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좀 헤어나올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거의 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모르겠어요. 약간 휘청휘청거리면서 걷고 옆에서 부축받는 모습은 뭐랄까 사람이 그렇게 좀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사람 보면 좀 측은지심이 생겨야 되는데 왠지 그 모습마저도 뭔가 기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마스크 착용도 일부러 아니 밖에서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급하게 안에 카메라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뒤집어 쓰고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불신이 생긴 것 같은데 어제 특검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피고인은 법 밖의 존재로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실은 무거운 표현입니까? 관련해서 이제 구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 반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 주장할 때는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다가 정작 필요한 진술을 해야 될 땐 진술 거부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판 와서 엎드려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누가 어떤 동정의 마음이 생기거나 또 용서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 수사 범위의 아주 일부가 기소되어 있고 그 일부에 대한 구형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엎드려 있던 사람이 최후 진술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후 진술할 때 헛웃음을 보였다. 네, 15년이니까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데 약간 김건희 필이야.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000년 이런 거 봤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50년 이상 없다면서요. 네, 50년이 제일 상한이야. 네, 50년이 상한이라는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수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기소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많은 사건들이 기소되면 형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인과응보인데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부부가 그런 고위직에 올라감으로써 생긴 사건이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교양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인식을 보면은 검찰총장 자리도 과분한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장도 과분한 것 같고. 맞아요. 결국은 고위공직자라는 게 고시를 칠 때 글을 잘 외워서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 잘 치면 되는 구조. 이 구조의 문제를 첫 번째 짚고 싶고요. 공직사회 문제죠. 두 번째 짚고 싶은 게 정당입니다. 정당이 허술하고 이 기능적으로 권력만 잡으면 된다. 목표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것은 없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웃기지도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특히 저는 또 단죄돼야 될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권력욕에 의해서 눈 감아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주위에서 호가호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단죄가 안 되더라도 윤리적 단죄라든가 사회적 단죄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패널들 중에도 윤석열, 김건희 옆에 붙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래, 누구예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 사람들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편해요. 그렇죠. 나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우리도 많이 알겠죠. 뭐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 채널들 구독하시면서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제 공통으로 약속한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뭐 빠지는 거, 부족한 거 지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최후 진술했던 부분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 하지만 내 역할과 내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좀 다툴 여지는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걸 다툰다는 걸까요? 피고인들은 다 다툴 여지가 있죠. 자기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가 아무리 죄를 잘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무조건 니네가 말하는 대로 다 그냥 이 죄를 다 감당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반적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실제 생각은 그러지 않았다. 먼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변호인단이요. 계속 했던 말이 김건희를 몰랐다. 그러죠. 그리고 청탁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김건희 변호인단이 물론 김용현 변호인단보다 낫습니다만 훨씬 수준 높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형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변호인단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라고 보도자료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그 내용 보면 이러이러하다. 이제 이런 걸 인용해 가지고 자기네가 무죄라고 이제 주장을 막 한고 변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게 얼마나 변호사들 보기에 좀 그렇지 무혐의 했다가 어리석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무혐의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사실 온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사건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막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대강 이제 하는 느낌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에 어떤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했던 전혀 말 없어요.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이걸 하려면 사실은 정말 미친 듯이 밤을 새워가지고 열심히 이걸 보고 여기저기서 판례도 찾아오고 외국 자료도 찾아오고 막 이래야 돼. 정말 우리 장 변호사처럼 AI한테도 물어보고 별걸 다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이 뭐 못됐다 이런 거보다는 그 변호사들도 사실은 뭐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워낙 ገብ치는 피고인들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기세 좋게 이걸 맡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이 중간중간에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특검은 딱딱 특정해가지고 요 사람에 대한 요건은 이 검사가 요거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게 한정이 되는데 이 의뢰인, 그러니까 피고인과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이 제대로 말도 안 하고 피고인이 사실 똑똑해야지 변호사들이 변호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피고인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처음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도 힘들긴 힘들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 특성인 걸 뻔히 아니까 원래는 그거 맞춰가지고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는 게 변호사들의 일이에요. 물론 이번에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 변호인들도 법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솔직히. 아니 그 앞서 지금 이제 구형이 네, 15년 나왔습니다만 뭐 기소된 것 자체가 이제 아주 적으니까 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때 16개 혐의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럼 16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네. 이제 구형량이 계속 나오고 선고가 돼서 네. 그럼 이게 다 더해집니까? 그건 합산되는 거죠. 예. 그럼 그건 50년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합쳐서 그래도 그렇게 합치면 사실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원칙은 전체적으로 그냥 꼭 따로따로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다 합쳐가지고 이제 50년 사실 못 넘기거든요. 원래 정한제에서 가장 중한제의 1.5배를 가중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 아니고 따로따로 선고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따로따로 그 50년의 기준이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한 그쵸? 사건에서 세 가지 네 가지라면 50년 넘게는 하면 안 되는데 2분의 1 가중을 하더라도 이게 50년 이상이 나와도 50년에 맞춰서 그냥 잘라줘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건데. 다른 건으로 계속 붙으면 50년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다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워낙에 방대한 양이니까. 시간을 두고 보더라도 저는 하나하나 제대로 된 처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다 보면 뭐 형량이 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예. 3부 토건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따지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끝끝내는 결국 내란에 김건희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지금 공직자가 아니어서 우리 노영 변호사 그 얘기 자주 하셨었는데 어떤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직권남용. 그런 것들도 뇌물. 결국 남편 위에서 남편을 조종했다라는 것도 이 부부라는 관계는 특별히 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최순실 네. 그 박근혜도 심지어는 경제 공동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박성재랑은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직권남용이 김건희는 그 직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깨기 위한 건데 박성재는 있잖아요. 그럼 박성재는 지시를 내려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도 하게 하고 김건희 수사는 뭉개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인 자와 공모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이 없어도 같이 공범관계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최순실 씨도 그래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범이냐 비신분범이냐 이제 꼭 신분범이어야만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그런 죄들이 아니다. 있는 아니 그런 죄들이 그런 죄가 있어요.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죄를 이 사람한테 적용하려면 이 사람은 신분을 가져야 되는데 김건희가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 김건희는 그 신분범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신분범과 비신분범이 같이 공모해야지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럼 이 사람 봐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신분범한테 얹어가요. 신분범 등에 엎여 있어. 예, 그래가지고 신분범의 신분을 자기가 흡수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최순실도 그래서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둘이 이제 합쳐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뭐 박성재한테 엎칠 수도 있고 윤석열한테 엎칠 수도 있고. 다 엎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명태균 이야기 생각나네. 뭐. 장림무사하고 안준뱅이 주술사라고. 그치 남편 이렇게 등에 엎여가지고. 진짜 엎여 있는 거. 권력자 등에 엎여가는 그런 느낌이네. 아 순발력 대단한데. 보통 엎여 있는 거 생각하면 우루사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 우루사가 피로가 이렇게 얹혀있잖아. 피로가 얹혀있어. 간 때문이. 아 근데 진짜 딱 그 말이 맞다. 왜냐면은 장림무사 뭐 안준뱅이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 그런 또 비하장 표현을 보지 마시고 어쨌든 김건희 씨가 남편에 이제 여기에 딱 얹혀져 있어가지고 남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랬다는 거니까. 지금 정황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내란 국면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 저 그 생각을 강하게 의심하고 내란 있습니다. 주범돼 버리면은 그러면 윤석열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격화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내란 우두머리 2 여기 뭐 V0, V1 좋아하잖아요. 공동 정범까지는 되더라도 이렇게 윤석열이가 방조범이 되고 예를 들면 김건희가 정범이 되고 이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 있는 사람이 정범이 돼야 돼요.